안녕하십니까? 하나 이글스의 뼈아픈 현실을 후벼 파는 DK입니다. 지난 2025년 시즌 김경문 감독님이 노익장과 외국인 선수들의 미친 활약 덕분에 기적 같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시즌 같죠? 아, 하나도 이제 강팀이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달콤한 껍데기를 벗겨내려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단순한 성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단을 갉아먹고 있는 기형적인 돈의 흐름,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프런트와 손혁 단장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챕터 1. 상위 7명에게 100억, 나머지 33명은 키움인가?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지금 하나 이글스의 연봉 구조, 이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지금의 하나는 무늬만 부자인 키움 히어로즈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효율성 면에서는 키움보다 못합니다. 팩트만 놓고 봅시다. 하나 이글스 내 상위 고액 연봉자 7명. 이들의 총 계약 규모와 연봉 비중을 합치면 얼추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까지 기형적인 몰빵 구조를 가진 팀이 있었습니까? 류현진 선수를 봅시다. 네, 류현진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에이스.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류현진 선수가 셀러리 캡 시행 이전에 계약해서 공식적으로는 1년에 10억 잡힌다고 칩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와 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40억 원짜리 선수입니다. 구단이 류현진이라는 이름값에 지불하는 돈, 그리고 그로 인해 묶이는 유동성, 이걸 감안하면 상위 7명이 셀러리 캡을 터뜨려야 정상인 액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위 7명이 100억 원 규모의 파일을 가져가고 나면 1군 엔트리에 있는 나머지 33명은 뭘 먹고 삽니까? 계산해보니 나머지 선수들이 약 40억 원 정도를 나눠 갖는 구조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전급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수들, 팀의 허리를 받쳐줘야 할 선수들이 사실상 최저 연봉 수준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지 구단이라고 놀리는 죄송합니다만 비유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를 봅시다. 거기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요? 돈을 쓰고도 팀 구조가 키움의 하위 호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 7명을 제외하면 선수단 뎁스의 연봉 수준이 처참합니다. LG 트윈스나 기아 타이거즈를 보세요. 거기는 상위 7명이 약 72억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낙수 효과로 나머지 선수들이 평균 2억 원씩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 2억 원이 뭡니까? 바로 백업층의 동기부여이자 뎁스의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다 빨아먹고 밑에는 가뭄입니다. 이러니 주전 한 명 부상당하면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기량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강제 윈나우의 실체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미래는 없는 구조. 이게 바로 손혁 단장이 만든 신세계입니까? 챕터 2. 믿고 보는 프런트 픽. 실패한 쇼핑 리스트. 선수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팬으로서 가슴 아프지만 돈값을 못하면 비판받아야 프로입니다. 엄상백, 심우준. FA로 데려올 때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오버페이다. 그래도 뎁스 강하다 말 많았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1억 원짜리 가치도 못했습니다. 엄상백 선수 선발 로테이션 제대로 지켰습니까? 나올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이닝 이팅도 안 되고, 심우준 선수 수비 하나 보고 데려왔는데 타격은 식물 수준에, 그렇다고 수비에서 슈퍼 세이브를 밥 먹듯이 했나요? 이 두 선수에게 들어간 돈이면 퓨처스리그,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싹 다 갈아엎었을 겁니다. 안치홍 선수, 리더십, 베테랑의 품격 다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에이징 커브 왔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입니다. 실패한 영입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2루 수비 범위 좁아지고 1루로 가면 타격 생산성이 아쉽고 계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시안 선수, 작년에 슬럼프 길었던 거 다들 아시죠? 물론 홈런왕 출신이고 팀의 미래에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모습만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가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 팬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거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백호 선수, 지명타자 자원의 수비 위치에 애매하고 타격 하나 보고 쓰는 선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긁어봐야 아는 복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선수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믿고 보는 하나 프런트. 아니요. 믿고 거르는 하나 프런트가 맞습니다. 손혁 단장 부임 이후 영입한 선수들 냉정하게 성공작이 몇이나 됩니까? 이름값에 취해서 당장의 성적 압박에 못 이겨서 패닉바이한 결과가 지금의 이 기형적인 로스터입니다. 챕터 3.
지난 시즌 준우승의 착시 효과,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준우승했잖아. 성적 냈으면 된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 준우승 뜯어보면 신기루입니다. 작년 준우승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첫째, 김경문 감독님의 올드스쿨 리더십이 기적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선수들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죠. 둘째, 외국인 선수들, 특히 폰세, YG 같은 선수들이 미친 듯이 터져줬습니다. 외국인 농사 대박난 덕분에 버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상백, 심우준이 잘해서 우승권 갔습니까? 국내 고액 연봉자들이 밥값 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평타만 쳤어도 하나는 준우승이 아니라 우승을 했을 겁니다. 외국인 선수가 멱살 잡고 감독이 쥐어짜서 만든 2등. 이건 전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았고 특정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린 결과입니다. 냉정하게 국내 선수 전력만 놓고 보면 하나 이글스는 작년에도 9위 전력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떠나거나 부진하면 바로 꼴찌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 그게 지금 하나의 민낯입니다. 2026년 류현진은 40이다. 이제 2026년 시즌을 봅시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 류현진 선수. 이제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40세 투수에게 에이스의 짐을, 그것도 150이닝 이상을 기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등판 간격도 조절해주고 투구수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뎁스가 어떻다고 했죠? 나머지 33명이 40억 나눠 갖는 뎁스입니다. 류현진이 빠진 자리를 메울 대체 선발이 있습니까? 불펜은요? 류현진 관리 들어가는 순간 하나 마운드는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우리가 무시하던 그 키움 히어로즈를 봅시다. 그들은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선수 뽑아올 확률 높습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변수 안우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우진이 복귀하고 외국인 원투펀치 가동되고 이정우의 유산으로 키운 젊은 타자들이 포텐을 터뜨린다? 2026년 시즌에는 키움이 하나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못하고 비싼 선수들로 가득 찼는데 저쪽은 젊고 빠르고 싱싱한 선수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리빌딩과 리툴링의 차이, 아니 망한 운영과 계획된 운영의 차이입니다. 챕터 5, 강제 윈나우의 끝, 손혁 단장은 책임져라. 지금 하나 이글스는 강제 윈나우 시즌입니다. 왜 강제냐고요?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샀으니까요. 셀러리 캡은 터질 지경이고 유망주 팜은 말라가고 주축 선수들은 늙어갑니다. 지금 우승 못하면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은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로스터를 보세요. 못 쓰는 선수가 태반입니다. 1군 엔트리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로스터, 이 숨 막히는 연봉 구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손혁 단장입니다. 본인의 고집으로 밀어붙여둔 어쨌든 선수단 구성이 지금 팀이 이상해졌습니다. 작년 준우승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건 감독과 용병이 만든 착시입니다. 프런트가 단장이 잘해서 만든 성적이 아닙니다. LG와 기아가 부러운 건 그들의 성적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부러운 겁니다. 고액 연봉자와 저연봉자의 조화, 육성과 성적의 밸런스. 하나에는 그게 없습니다. 오로지 돈으로 바른 모래성만 있을 뿐입니다. 손혁 단장님, 그리고 하나 프런트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2026년 시즌 만약 실패한다면 그건 감독 탓도 선수 탓도 아닙니다. 기형적인 연봉 구조를 방치하고 효율성 없는 쇼핑으로 팀의 미래를 저당 잡힌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DK였습니다.